여러분,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뭐 때문에 합니까? 북한 비핵화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2차 미북 회담이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달래서 사고 좀 치지 말도록 하는 쪽으로 변질돼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재작년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야기하던 내용 한번 보세요. 북한이 CVID 할 때까지 계속 제재를 가하고 까불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 그때부터 북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전지전능설을 대한민국에 퍼뜨리던 그 우매한 보수평론가들 다 어디 갔습니까? 자, 지금도 트럼프를 죽도록 찬양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트럼프 뭐라 하니 저보고 온갖 소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뒤끝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요. 제발 뭘 모르면서 개뿔도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 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니는 뭘 하냐? 저는 제가 말하는 데 대해서 책임질 만큼의 공부와 노력과 네트워크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유튜브 하고 있는 일개 유튜브에 불과하지만은 저한테 온갖 사람이 상담하러 다 옵니다. 자, 제가 하는 일을 다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 볼턴이 한국에 온다 하니 한국의 얄팍한 언론들이나 또 일부 유튜버들 초강경 볼턴이 서울에 와서 북한에 경고한다. 정말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볼턴요, 이미 트럼프 밑에서 볼턴이 초강경이고 자기 의사를 고수한다면 벌써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 백수돼 가지고 방송에 평론이나 하고 살다가 오래간만에 NSC 보좌관이 되고 나서 보니까 트럼프라는 사람 밑에 내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그냥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지죽은 듯 고요히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존의 비결을 터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볼턴은요, 이제는 예스맨으로 전락해 버려서 기대할 게 없습니다. 볼턴이 아니라 볼턴의 하레비가 와도 2차 미북 회담에 바뀔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비핵화를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네 핵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사고만 치지 말라고 달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북한에 돈 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협상 때까지 돈 준다 말 절대 하지 않고 우리는 한 푼도 못 준다고 딱 버티다가 협상 때 카드로 들고 나서서 너네들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착수하면 돈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협상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북한한테 뒷구멍으로 도로 연결해주겠다, 철로 연결해주겠다, 금강산 개성공단 다 열어준다. 대한민국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 북한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따난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는 미국이 기본으로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하고 양해됐는데 왜 너네들이 지랄이냐. 지금 그런 자세로 회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 없이 돈 줄 거 다 줘버린다고 패 깠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은 트럼프하고 통화해서 또 그 이야기를 주저리 했습니다. 이거는 협상이 되도록 한 게 아니라 협상을 깨게 하려고, 아니면 협상에서 아무것도 협상이 안 된 걸 협상이 된 것 모양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 하는 거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하지 못해서 공식적으로 패를 다 까발려 버립니까? 그전부터 패거리도 안 됐지만은 왜? 북한한테 이미 약속 다 한 걸 들고 와가지고 그게 무슨 패입니까? 그러고는 트럼프한테 패로 쓰라고 우리는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다니 트럼프가 정말 고맙소 문 이렇게 했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벌써 너희끼리 다 하기로 하고 북한이 그거 합의 끝난 걸 왜 네가 막냐고 우리 보고 해내라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냐? 참 너도 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제 3부에서 제가 패 닦았다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의 강인선 워싱턴 지국장이 똑같은 제목을 썼습니다. 우리는 패를 깎고 트럼프 카드만 남았다. 문이 남북 경에 먼저 밝혀 북한은 이미 선물을 받았다. 자, 빈손 외교 압력 의식한 트럼프 뚝심에 기댈 처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벌써 2차도 하기 전에 3차 회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열릴 거니까 이번에 기대를 너무 하지 말고 기대 낮춰라는 트럼프 꼼수지요. 자, 1차 회담 때 뭐 온갖 쇼를 해서 결과가 된 것은 트럼프가 지지율을 가짜로 조금 올렸고 한국의 보수 정당이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대참패를 한 것 말고는 1차 미북 회담이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나중에 뻥이었던 화려한 리얼리티쇼. 화면은 화려한데 영화 보고 나면 도대체 뭘 봤나 싶어서 내용이 기억 안 나는 그런 엉터리 블록버스터 영화 본 느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강인선 기자는 지금은 스릴러 영화 보기 직전의 기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트럼프가 작년에 회담 끝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한다고 폄하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이번에는 또 뭔 사고를 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겠죠. 자,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대행 마이클 모레는 보스니아 내전을 해결한 데이턴 평화협정을 생각해보라. 때로는 외교적 협상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도 하지만은 트럼프도 김정은도 싱가포르 회담 결과 수준을 반복하면서 회담을 이어갈 것이 틀림없기에 그런 기적은 기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중에 여론조사에서 이번 회담에서 뭔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정말 한간의 여론조사 회사들 장난처럼 많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60, 70%는 정신병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세상에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김정은이를 아무리 한국의 유서 깊은 불교 사찰에 갖다 놓고 묵상을 시키고 거기서 참선을 하고 해도 김정은이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 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도 지난번보다 더 조악한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즘 워싱턴 분위기를 요약하면 크게는 기대도 안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커서 우려된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작은 진전, 말장난에 불과한 진전, 영변 폐기를 하겠다,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주겠다, 미북이 불가침 선언을 하고 평화 선언을 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 보고 금강산 열어주라 했다, 이런 정도의 진전을 하면서 또 3차에서 보자, 이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정례회담을 남북 간에도 정례회담 하듯이 미북 간에도 정례회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핵화 진전의 미북 회담만 숱하게 해가면서 점점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꼬라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비핵화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미 회담 전에 김정은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웃기는 꼬라지입니다. 남쪽의 문재인이는 돈은 내가 다 쏜다라고 하고 트럼프는 비핵화 서두르지 않겠다 해서 김정은이를 보고 니 이번에 보따리 싼 거 다 풀어놓고 맨몸으로 와도 된다고 트럼프와 문재인이가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꼬라지입니다. 이렇게 또라이들이 동서남북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정말 대한민국이 불운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시간이 걸려도 급할 게 없지만 제재 때문에 죽을 지경인 북한이 다급할 거라고 트럼프가 말을 하고 제재를 풀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될 거라고 트럼프가 말을 하고
폼페이오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제재 완화도 해줄 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미 무너져 있고 제재를 어긴 사람들이 페널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온갖 종류의 대북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요.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북한 꼬라지를 보면 모릅니까? 오히려 핵 가지고 협박하고 제재가 이렇게 강해진 뒤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더 먹고 살만해졌어요. 북한이 얼마 못 버틴다 어쩐다 하는 전문가들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요즘 김정은이가 완전히 돈에 한장을 해서 돈을 앞세웁니까? 김정은이는 이번에 솔직히 종전선언만 해주면 제재 안 해줘도 오케이 했을 거예요. 제재 완화 안 해줘도요. 자, 그건 뭔가 하면 중국만 해도 북한을 먹고 살 만큼은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저기 원래 사는데 먹고 사는데 돈이 크게 드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몇 명만 먹고 살면 되는 나라 아닙니까? 남은 것은 평양 빼놓고 남은 지방은 도로가 썩어가고 철도가 썩어가도 해주겠다는 놈 다 있고 인프라 해주겠다는 놈들 다 있고, 좀에 있으면 시간 문제지. 건강상 개성공단 다 열릴 거고, 개성공단은 비슷한 거 한 10개쯤 해줄 거고, 원산의 공항도 다 해줄 거고, 원산 관광지도 다 개발해 줄 건데, 입만 들고 다 되게 돼 있는데, 핵만 가지고 있으면, 왜 김정은이가 먹고 사는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같은 시스템에 평양의 핵심 빼놓고는 나머지는 너들 알아서 살아라고 팽개 쳐놓고 조금만 있으면 살기 때문에 그거 먹고 살기에는 지금 아쉬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조성길 전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가 망명을 했는데 이 사람 딸이 평양으로 강제 송환됐다. 이래가지고 이탈리아 외교차관이 경고를 하고 이탈리아 정가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 부총리 살비니가 북한 외교관 딸 송환에 지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자신은 이번 일과 무관하다고 해명까지 했고, 대사관 관련 일이니 외교부에 물어봐라, 아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부총리 내무장관이 의회에서 해명하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지금 야당들은 더 나아가서 집권당 일부도요, 지금 이 조 전 대리사 대리의 이 딸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자 내무장관이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자, 북한이라는 나라의 실체가 이러할진데, 자, 지금 북한은 이미 미북 회담이 잘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3.1절 100주년 공동 기념 행사를 무산시켰습니다. 북한이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문 정권은 3.1절 100주년 공동 행사를 하겠다고 작년부터 북한과 공동으로 한다고 생 난리를 틀었고 지금 온 언론을 동원해서 바람을 잡아왔습니다. 요즘 KBS나 이런 언론들 보면 중간중간에 3.1절과 관련해서 얼마나 생쇼를 해댔습니까? 자, 그럼에도 북한은 리성건이 명의로 시기적으로 공동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며 미북 정상회담은 언급하지 않은 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온 3.1절 공동행사를 북한이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이번에 미북 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100%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것을 북한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공식 입장은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 없다 하지만은 솔직히 지금 북한이 핵을 폐기하거나 비핵화의 입구에 들어서는 것보다도 미북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재 완화를 해주는가가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은 북한은 할 리가 없고 미국은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에 김정은이가 친서 들고 워싱턴에 갔을 때도 트럼프 만났을 때도 제재 완화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해주는 순간에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과 북한이 짜고 그래도 미국이 제재 완화에서 느슨한 고리를 하나 풀어주기를 기대한 게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인데요. 그런데 이걸 해줬을 때 과연 미국이 이거는 예외라고 할 명분이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명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한국이 지원 의사를 먼저 밝혔는데 미국이 남북 경협은 면제를 시켜주는 부분을 북한에 유인할 카드로 문재인이 못쓰게 벌써 먼저 만들어버렸다. 즉 회담에 재를 뿌렸다라고도 지금 보는 겁니다. 북한이 이미 확보한 부분을 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양보를 하겠냐는 겁니다. 트럼프가 직접 지금 북한에 대해서 뭔가 선물을 주려고 하겠지만은 문제는 미국의 국내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지금 트럼프한테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뮬러 특검,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를 조사하는 뮬러 특검 수사 발표가 곧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 발표가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민감한 부분인 만큼 이 미북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이러면 다음 주에 뮬러 특검 수사가 완료됐다고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특검이 법무부의 기밀 보고서와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요약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제출해서 이걸 검토 요약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의회 제출은 언제 될 거냐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3월 아마 초순경에 의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완료되면 트럼프를 기소할지 말지를 담고 있는 비밀 보고서가 법무장관에게 제출되고 법무장관은 뮬러 특검의 기소를 만약에 법무부가 나서서 트럼프 기소를 막을 경우에는 장관이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이 문제가 트럼프에게는 제일 신경이 쓰이는 일이고 법무부에는 전달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떠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뮬러 특검의 폭발성을 감안할 때 이 특검 수사 완료는 트럼프한테는 그야말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정도로 신경이 쓰이는 일이고 그래서 이 트럼프가 북한 카드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고 또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장난을 심하게 치다가는 진짜 이 특검과 또 더 나아가서 북한 문제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몰아치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어제사 비로소 비건이 머무는 호텔로 김혁철이 찾아가서 4시간 반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회담 엿새 앞두고 의제 협상을 시작했는데 자, 어제 새벽에 하노이 공항에 비건이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뭔가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2차 회담으로 만나기 전에 이번 회담이 마지막이 아닐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며 대북 제재를 풀고 싶어도 그러려면 북한이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차 회담도 곧 있지 않겠나라는 이상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번에 2차 회담의 성과가 매우 불투명해지니까 트럼프가 이거는 계속하는 회담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번 회담의 의미를 스스로 격화시키면서 장기전으로 간다고 예고를 한 것이고, 자, 하루만 하느냐라는 부분에는 김정은이를 이틀 볼 거라고 27일 만찬을 시사는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며칠 사이에, 회담 전 6일 사이에 뭔가를 내놓지 못하고 결과가 없으면 27일은 김정은을 안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 보고 플러스 알파를 내라고 회담 전에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것 쪼는 거는 뭐 아무런 부담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상하게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큰 불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에서는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제재 완화 해줘서는 안 된다. 저거 비핵화 할 리도 없는데 그러다가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고,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는 워싱턴에서 이미 비관적 견해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비핵화 협상이 장기전이라는 것은 회담 이후에 벌써 쏟아질 비난을 의식해가지고 꼬리를 내리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하노이 회담이 재선을 앞둔 트럼프에게 양날의 칼이다. 실패하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대치를 낮추는 포석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정도로 트럼프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좀 상식이 있다면 이렇게 회담 날짜를 잡을 게 아니라 실무회담을 거듭하면서 그냥 실무회담이 성사되어야 미북 회담 2차 회담이 열린다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그리고 혹시 깨면 북한 탓으로 밀어서 또 바짝 쪼는 형태를 하다가 또 풀었다가 장기전으로 가도 이래 가야지. 지가 만나서 성과가 없으면 그 비판은 지가 다 들어먹는 걸 건데, 모자라도 이렇게 모질한 인간이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볼턴이 무슨 한국의 정용을 만나서 한국과 소통 창구 역할을 만났다 어쩐다 하는데요.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지금 불쾌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산통을 깨느냐, 한국 너네들은 입 좀 다물고 있으라, 뭐 이런 소리 하려고 그러겠지만은 볼턴이 한국에 온다고 뭐 해결될 일도 없고요. 트럼프 자기가 허리멍텅해서 이 판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트럼프가 문재인을 나무랄 형편도 아니고 둘이가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수준 떨어지는 데서는 지가 인류라고 생각하고 저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가에서는 이번에 2차 미북 회담을 하는 트럼프의 행태를 보고 장기적으로 북한을 만난다, 3차도 만날 거다, 이렇게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사실상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냐라는 비핵화 포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지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청와대는 비핵화가 TV 코드 꼽듯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설득하고 가야 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번에 돈 다 퍼준다 했는데 비핵화 실질적으로 진전이 안 된다면 이 책임은 전부 문재인이가 져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이 나라 국민들을 거의 바보로 알고 돈 다 퍼주겠다고 미리 패를 깠는데, 북한이 이번에도 비핵화와 관련되는 핵 리스트 제출이나 실질적인 비핵화와 관련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다 문재인 때문입니다.